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결혼 5년차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평일에는 시어머님께 맡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다른 시가족들과도 만나는 날이 많아지게 되고 저의 스트레스는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제일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시이모님이었습니다. 시이모님은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등 모두 꼬투리를 잡고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1년 중 가장 힘들 날은 김장 때였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님과 둘이서 김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이모님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시기는 하나 같이 하기는커녕 옆에서 훈수두기 바빴습니다. 무가 너무 크다, 양념이 짜네, 어쩌네 하면서 입으로 나불댈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이모님의 행동에 시어머님은 딱히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도 아무 말 없으셔서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기에 시이모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도 가까운 시이모님과 그녀의 얄미운 딸은 저녁 시간만 되면 배고프다며 밥을 같이 먹자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지쳐있는 상황인데 어머님과 함께 매일 같이 저녁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이모님의 딸이 최근에 만난 남자와 마음이 잘 맞아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이모는 하나뿐인 딸을 빨리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주 급하게 상견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쪽 집안이 알아주는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니 저의 중학교 동창 이야기 같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주방으로 가서 친구한테 톡을 했습니다. 너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상견례 했냐고 물으니 친구는 어떻게 알았냐며 놀랐습니다. 역시나 시이모님이 말한 그 부잣집의 소개팅 남은 제 친구였고 친구는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실로 나왔고 시이모님의 딸과 예비사위 사이가 너무 좋다며 결혼을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3달 뒤 결혼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3달 뒤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라고 이야기하니 네가 그 집에 대해 알기나 하니? 그 집은 네가 생각하는 동네 부자가 아니야. 시작부터 너랑은 달라. 얘네는 결혼하면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 거야.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딸한테 차도 뽑아줬어. 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재수가 없던지 시이모님 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내 친구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이모님의 딸은 학창시절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날라리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을 하도 괴롭혀서 전학을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그랬던 저 여자가 내 친구랑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알아주는 알부자에 친구들과도 교우관계가 좋아 학창시절 인기짱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모님께 남자네 집이 그렇게 하면 너네는 뭐 준비하기로 했어? 라고 물으셨고 시이모님은 그래서 걱정이야. 애 아빠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주제 파악해서 하라고. 진짜 쫌팽이야. 말이 안 통해서 걱정이야. 그래도 똑같이는 못 해준다고 해도 비슷하게 맞추는 신용은 해야 하는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래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셨고 시이모님은 언니가 뭘 알아. 그런 집안이랑 만나보기나 했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되었고 얼마 뒤 시어머님한테 들으니 시이모님은 주부라 대출도 안 나오는 상태라서 사채를 통해 집을 담보로 잡아 남편 몰래 풀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수며 가구며 모두 최고급으로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말씀하시면서 저러다 뒷감당은 어찌할지 걱정된다고 했더니 시이모님은 딸이 결혼해서 다 갚아준다고 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 축하한다고 말한 뒤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는 예비신부가 심성착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며 제가 아는 집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잡은
친구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너 거짓 없는 솔직한 결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비밀 있는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연히 솔직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고 제가 아는 100%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결혼하려는 그 여자는 나의 시이모님의 딸이고 그 딸의 과거 모습과 성격,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인성 및 재무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너 아니면 사기 결혼할 뻔했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친구의 선택이니 친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한 달 뒤, 시이모님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남편한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님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파혼하자고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이 결혼 전 뒷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고소하려다 참았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했고 대신 차랑 그동안 받은 모든 걸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사채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며 죽을 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동안 집에 와서 훈수두기 바빴던 시이모님이 세상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1억 원의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모님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왔습니다. 물론 차용증 적는 것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고민해본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날부터 시이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공주님처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돈 빌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마냥 행동하는 시이모님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저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차용증을 적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갚는다는 내용 외에 잔소리는 일절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이모님은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다시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시이모님이 집에 와도 저는 세상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이모님께서는 제 눈치 보느라 저희 집 방문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시이모님은 하늘 찌르듯 어깨가 올라가 저를 더 구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때의 상황 판단이 내 삶을 편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